안녕하세요. 새 차 구매. 이거 정말 설레는데 또 머리 아픈 고민이죠.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이 세 사이에서 고민이 아주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겉보기엔 뭐 비슷해 보여도 구조나 비용 또 당신 상황에 따라서 뭐가 유리할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면서 당신한테 딱 맞는 선택지가 뭔지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사업자시거나 아니면 뭐 신용도가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잘 들어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단순히 월 납입금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 소유권 문제도 있고 세금 처리, 관리 편의성 이런 여러 면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현재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차를 왜 쓰시는지 또 관리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걸 맞춰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럼 제일 좀 익숙한 거, 할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할부. 이거는 차량 가격 일부, 한 10% 정도 선수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통 한 3년, 5년 이렇게 나눠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차는 처음부터 딱 내 명의가 되고 대신 보험 가입이나 세금, 정비는 다 알아서 해야 하고요. 네. 할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내 차가 된다는 거, 소유권이죠. 아하, 자료 중에 K5 같은 중형차 예시가 있었는데 만약 5년 할부로 샀다면 5년 뒤에도 뭐 1,000만 원 이상 그 정도 중고차 가치가 당신한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게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총 지출 비용만 따지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보통 할부가 제일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단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세금, 정비 다 직접 챙겨야 하고 이게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들고. 네. 그리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보험료 할증이 바로 적용되잖아요. 그 부담도 고스란히 본인 몫이고요. 어떤 자료 보니까 이 관리 부담 때문에 시간 비용이 더 든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리인데요. 자, 그럼 다음은 리스. 운용 리스라고 하죠. 이건 좀 성격이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리스는 기본적으로 리스 회사 차를 빌려 타는 개념이에요. 빌려 타는 거. 그렇죠. 매달 리스료 내면서 쓰다가 계약 끝나면 반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수할 수도 있고요. 자료 보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할부보다는 좀 적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수금 없이 시작하는 상품도 있고 리스료에는 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험이나 정비는 상품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하.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특히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분들 이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 맞다. 경비 처리. 네, 이게 세금 절감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그렇겠네요. 다만 리스는요, 당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건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신용도. 네, 신용이 아주 좋으면 뭐랄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할부보다 총비용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석 결과도 있더라고요. 와, 그럼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숨겨진 수수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약정 조건 같은 거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는 소유보다는 일정 기간 차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분들한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 렌트? 이것도 빌려 타는 건데 리스랑은 또 다르다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편리함이에요. 그 월 렌트료 안에 보험료, 자동차세, 심지어 정비 비용까지 거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올인원이네요. 그럼 그냥 매달 렌트료만 내면 끝. 그렇죠. 말 그대로 다른 걱정 없이 그냥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고 나도 내 보험료 안 오르나요? 네, 개인 보험 이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대출로 잡히지도 않으니까 신용도에도 거의 영향을 안 미치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데도요. 오, 장점이 많네요. 네.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차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한 자료 보니까 장기 렌트 이용자들 상당수가 사고 처리나 관리 편리함, 이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비용은 좀 비싸지 않나요? 맞아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총 비용을 따져보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장기 렌트가 보통 가장 높습니다.
아하. 그 편리함을 얻는 대신 비용을 더 지불하는 셈이죠. 물론 뭐 요즘은 렌트 끝나고 인수하는 조건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자, 그럼 셋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들어보니까 각자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데요. 네. 그러니까 총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 그리고 내 차, 내 자산으로 남기고 싶다. 하면 역시 할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업자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용도도 괜찮다. 하면 리스를 고려해 볼 만하고. 네, 신용도가 좋을 때 특히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난 초기 비용도 부담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거 딱 질색이다. 그냥 편한 게 최고다. 이러면 장기 렌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어떤 방식을 택하시든 반드시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은 견적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해요. 비교 견적 필수. 네. 캐피탈사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시점에 따라 금리나 조건이 계속 바뀌거든요. 자료 중에도 그 점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1% 금리 차이가 이게 몇 년 쌓이면 진짜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와, 1%가 그렇게 크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 또 앞으로 한 5년 정도 차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관리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이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좀 훌륭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는 더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비용, 편의성, 소유권 이런 걸 다 따져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다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당신의 삶에서 소유가 주는 그 안정감, 만족감, 이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용의 편리성, 유연성, 이게 더 중요할까요? 소유냐 사용이냐. 네. 어쩌면 이 가치에 대한 당신의 답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